그 약간 일자리 이야기로 조금 넘어가 보면은 이렇게 전기차 시대가 되면 부품 수도 거의 한 30%가 줄어들고 네. 인력도 거의 뭐 한 절반 정도까지 그렇죠. 많이 줄어들 수밖에 없을 거라고 하잖아요. 네. 근데 지금 이제 이 방송이 나갈 때쯤 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는데 현대차 같은 경우에도 이제 노조가 뭐 파업을 한 해 만에 네. 노조 내 투표에서는 파업을 해도 좋다라고 이제 투표가 나왔고 그렇죠. 요런 우려들은 좀 어떻게 봐야 될까? 이게 사실 조금 되게 민감한 내용이기는 해서. 근데 대략적인 이제 그 로직을 좀 더 설명을 드려보면 네. 노조에서 가장 민감해하는 부분은 지금 이제 핵심 차종은 아이오닉 5 전기차잖아요. 그렇죠. 전기차를 현대차 경영진이 이제 미국에서 생산을 해외 하겠다라는 생산. 이제 결정을 한 것 같으니 이제 민감해진 것 같습니다. 노조는 자기네 동의를 받아야 된다 막 또 이러고 뭐 있고. 여러 가지 이제 현장에서의 될지는 이제 상황들이 있겠지만 일단은 기본적으로 그것이 최근에 좀 이슈가 된 부분인 것 같고요. 근데 이러려면은 경영진 입장에서는 미국에서 또는 지금까지 현대기아차가 현지화를 네. 한 차종들을 살펴봤을 때는 네. 미국에서 이미 굉장히 잘 팔리고 있는 차종들을 현지화하는 겁니다. 일단 검증이 된 차종. 예를 들면은 예. 투싼 같은 경우는 미국에서 굉장히 그렇죠. 잘 팔려요. 그렇죠. 이제서야 올해 2월부터 현지에서 생산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 전에는 현지 생산이 없었어요. 그 전까지는 투싼이? 국내 울산 5공장에서 생산을 하던 거였습니다. 예. 투싼도. 그래서 그러다가 이제 말씀하신 대로 검증 절차 완전히 끝나버리면 이제 현지 생산을 하는 거예요. 네. 굉장히 잘 팔리는 세그먼트이고 이거는 그렇죠. SUV. 누가 보더라도 현지에서 생산을 해야 네. 수지타산이 맞는 거고 그렇죠. 의 현상인데 음. 지금까지 현대차가 전기차를 미국에 적극적으로 하지 않았어요. 네. 그 배경에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음. 당연히 비용적인 것도 있고 아키텍처도 아직까지는 완성이 안 됐고 미국의 전기차 보조금도 적극적이지 않고 전기차 보조금은 좀 뭐 여러 가지 해석이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정부가 크게 네. 이제 촉매제를 이제 붙지 않아도 이제 기존 보조금 체제에서 아직까지 현대차가 보조금 많이 받을 룸이 많아요. 네. 예. 그래서 지금 당장 수출을 진행을 해야 되는 거고 네. 원래 계획대로라면은 아이오닉 5가 알고 계신 대로라면 국내 출시 3월 됐죠? 예. 예. 원래대로는 작년 말에 됐어요, 영상입니다. 애초에 이게 늦춰진 거예요. 네네네. 근데 국내에도 출시가 됐는데 네. 구동 모터 공급 차질이 좀 있었어요. 네. 핵심인 이제 구동 모터가. 네. 그러다 보니까는 국내 출시인 3월도 조금 사실 숫자가 굉장히 약했어요. 그래서 이제서야 이제 판매 대수가 올라온 건데 애초에 속도대로라면은 작년 말부터 이 모든 게 시작이 돼서 네. 지금쯤이면 이제 미국에서 엄청난 판매고를 올리고 있어야 정상이거든요. 아하. 그 경우라면은 여러 가지 대화가 좀 원활하게 됐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아하. 그러면은 예. 그래서 지금 늦어진 상황이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예. 사실 그걸 이제 판단을 하기는 되게 좀 어려울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어서 해외 투자를 더 늘려야 된다, 뭐 국내 공장을 줄여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기는 사실 조금 되게 부담스러운. 근데 이런 상황들에 대해서 이제 경영진이 이제 뭐 노조 측과 여러 가지 이제 뭐 대화를 나누는 게 좀 중요한 부분인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참 어떻게 보면은 이제 생산성 측면에서라든지 아니면 수익성 측면에서라든지 아마 투자자분들이나 주주 여러분들은 아주 잘 알고 계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조금 이제 여론이 약간 노조 쪽에는 좀 좋지 않은 상황이기는 한데, 이게 근데 해법이랄 게 있을지 모르겠네요. 이번에 우리가 쌍용차 사태를 보면서도 사실 이제 쇠락하는 기업, 경쟁력 없는 기업 내에서의 어떤 그 일자리를 보존하는 게 얼마나 힘든지 또 우리가 눈여겨봤고, 현대차도 그렇게 될 가능성이 전혀 없는 건 아니다라는 이제 불안감이 국민들 사이에서도 사실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죠. 좀 어려운데. 그래서 앞으로는 사실 이제 전기차 생산 비중이 좀 계속 늘어나는 거는 이제 뭐 피할 수가 그쵸. 없거든요. 예. 그래서 다만 이제 중간 단계가 굉장히 좀 길고 갑자기 변하는 건 아니고 중간에 네. 보시면 이제 대부분의 이제 순수 내연 기관은 이제 사라지되 네. 하이브리드 차량이라던가 이제 이런 이제 대체 파워트레인은 사실 그대로 가거든요. 네. 예. 그래서 당분간은 이제 인력 구조 조정이 이제 급격하게 이루어진다라기보다는 조금 이제 완만하게 이제 이루어지는
그런 상황을 일단 기본적으로 예상을 할 수가 있고 그거에 대해서는 사실 뭐 이견은 뭐 사측이든 이제 노조 측이든 없을 것으로 이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저희가 이제 그 새로운 모빌리티 시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사실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뭐 이 방송을 이제 한 3년 뒤, 5년 뒤, 10년 뒤에도 볼 수가 있겠지만 사실 이 부분이 이제 새로 네. 상당히 이제 중요한 부분이어서 지금 모빌리티에 투자하라라는 지금 이 책도 어떻게 보면은 기존의 자동차 영역이 아니라 앞으로 펼쳐지게 될 모빌리티까지도 이제 망라한 거잖아요. 그렇죠. 거기는 이제 바퀴가 없는 것들도 분명히 있는 거고 그래서 이제 기아차도 차를 뗀 거고 본격적인 이야기 넘어가기 네. 전에 신흥국에서 물론 예. 이제 뭐 코로나로 인해서 좀 문제가 있었던 거 외에도 그 전부터도 승용차 보급률이 시장이 예상했던 것보다 신흥국에서는 좀 많이 빠르게 올라오질 않았었다면서요. 그렇죠. 지금 조금 거슬러 올라가서 보면 네. 사실 2012년, 13년의 모든 투자의 테마는 네. 신흥국 투자였거든요. 그때는 이제 브라질, 러시아뿐만이 아니고 브릭스 뭐 예, 이럴 때. 그러다가 이제 아세안으로 갑자기 바뀌고 네. 이제 인도, 제2의 중국 이런 이제 키워드들이 이제 정말 우후죽순으로 많이 나왔거든요. 뭐 소득 수준 높아지면은 이제 자동차부터 살 거다. 그것이 바로 예. 이제 모터라이제이션이죠. 한 가구당 차는 한 대는 있어야 된다. 그쵸. 예. 라는 거였는데 그래서 사실 2012, 13, 14까지는 좀 그럴싸하게 갔는데 네. 뭐 이들 지역의 경기는 사실 14년, 15년부터 유가가 하락하면서 사실 좀 안 좋아졌어요. 예, 특히 이제 브라질이나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직격탄을 맞았었고, 네. 그러니까 이게 그들의 경기도 잘 이제 순탄하게 이제 회복되지 않았을 뿐더러 이쪽에 영향이 잘 없는 이제 일반 이제 다른 신흥국들도 차 판매가 잘 안 올라와요. 반면에 네. 미국에서는 이제 2010년부터는 이제 몇몇 도시에서는 이제 우버 비즈니스가 이제 나오기 시작을 했거든요. 승차 공유. 예.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사실 이제 그 현상들이 신흥국에서는 지금 또 많이 이제 성행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승차 공유라는 거는 이제 도심화와 네. 이제 깊게 관련이 되어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네. 예, 도심화가 일어나는 순간부터는 이제 차 판매는 정반대로 갑니다, 사실. 오히려 늘지 예, 않고. 예, 예. 그래서 주행 거리가 굉장히 좀 짧아지잖아요, 보통 일반적으로. 네. 반면에 트래픽은 점점 이제 늘어나고. 늘어나고. 그러다 보니까 차를 소유하기보다는 예. 공유하는 데 있어서 조금 더 편리함을 느낄 수밖에 없고 네. 이 부분에 간극을 맞춰준 게 바로 공유 호출 앱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동남아만 가더라도 뭐 그랩 정말 많이 타고 있고. 그렇죠. 예, 그 시장들도 이게 이제 이 차 판매가 올라오다 멈춰버린 거예요, 이제. 스마트폰 보급도 사실 신흥국에는 다 침투가 됐잖아요. 네. 예, 그러다 보니까는 이 공유 앱이 차량 호출 앱들이 이제 좀 손쉽게 침투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1가구 1차량 되기도 전에 바로 그냥 승차 그렇죠. 공유로 예, 넘어가 버린. 그러니까 그 금융 쪽으로 놓고 보면은 신용카드 그 결제만 깔리기도 전에 그냥 핀테크로 바로 넘어간 바로 것처럼. 넘어간 거죠. 예. 야, 이게 신흥국의 그 무서움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뭔가 좀 주는 메시지가 굉장히 많은 것 같기는 한데 그러면 이들 시장에서 완성차 업체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뭐 그냥 손가락 빨고 그냥 승차 공유 구경만 하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기존 마켓쉐어 싸움이 예. 조금 더 치열해진 그런 상황이 이제 분명한 것 같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승차 공유 업체들과 기본적으로 협업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고 차량을 이제 뭐 제공을 한다던가, 우리 차 써라. 예, 아니면은 이제 합자 투자를 이제 조금 더 고도화 시킨다던가. 이제 네. 중국에서는 말씀하신 이제 우리 차 써라라는 것들이 좀 성행하고 있어요. 그래서 특히 이제 바이두 같은 네. 경우에는 지금 갑자기 바이두가 왜 나오냐면은 네. 바이두는 이제 승차 공유를 하는데 여기 이제 로보택시 사업만 해요. 바이두가 원래 그 인터넷 뭐라 해야 되나? 예. 솔루션은 아니고 예. 중국의 이제 구글이라고 볼 수 있죠. 예. 거기에서는 이제 로보택시만 해요. 근데 누군가 만들어 주길 원하죠, 이것을. 아하. 승차 공유가 이제 시작이 됐는데 정말 고도화된 승차 공유는 정말 이제 로보택시거든요. 그렇죠. 나중에 그 완성차는 그래서 예. 이걸로 바로 갈 전략인 것 같습니다. 예, 로보택시에서의 강점은 네. 이제
이 이제 자율주행 시스템 설계인데 네. 이거는 사실 굉장히 이제 자본적인 투자가 필요한 거고 그렇죠. 승차 공유 업체들이 기본적으로 굉장히 적자거든요. 네. 그래서 여기에다가 투자할 수 있는 여력이 많지가 않아요. 호출 앱으로 이제 매출은 크게 일으키는데 네. 우버 같은 경우에도 작년에 이제 그 ATG라고 있었습니다. 어드밴스 네. 테크놀로지 그룹이라고 해서 네. 이거 매각을 했어요. 맞아요. 돈이 안 돼서. 예. 예. 그래서 자율주행을 그 직접 개발하는 것보다는 이제 그 사업 부문을 매각을 해놓고 약간 거기 이제 지분만 갖고 우버는 있고. 그렇게 하고 있죠. 예, 예. 예. 그런 식으로 가고 있고 예. 결국에는 승차 공유 업체들이 로보택시를 활용하게 될 테고 완성차 업체들하고 공교롭게 그 지점에서 이제 교집합이 생기는 건데. 교집합이 생기고 하나의 더 이제 강력한 집단이 있는데 그 이제 빅테크 업체들이죠. 빅테크 업체들은 이제 웬만한 자동차 회사들보다 자본력이 훨씬 더 강력하다 보니까 네. 바로 들어옵니다 이쪽으로. 이제 그게 이제 바이두라고 보시면 될 것 같네요. 미국에서 이제 구글의 웨이모 그렇죠. 뭐 이런 게 될 예. 수도 있는 거고. 예. 그럼 결국 이제 로보택시로 점철이 되는 건데. 예. 완성차 업체들도 이거 해야 되잖아요. 해야 되죠. 예. 여기서 이제 주도권을 가져가야 되고 예. 주도권 가져가려면은 이제 직접 투자를 해야 되는데 현행 사업부에다가 이것을 이제 투자를 해버리면은 기존 사업의 수익성이 갑자기 안 좋아지기 때문에 기존 사업에다 할 수는 없고 따로 떼어내서 하고 있고요. 현대차 같은 경우는 그게 이제 앱티브라는 미국의 앱티브. 그 티어 1 부품 업체랑 만든 합자사인 이제 모셔널입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로보택시를 이제 구상을 하고 있는 거고. 그렇죠. 사실상 이런 걸 할 수 있는 우리나라 완성차 업체는 뭐 현대기아차 그룹밖에 없어가지고. 이거는 네. 사실 정말 끊임없이 자본 투자가 필요하기 때문에 예. 단기간 내에 이게 실적이 안 나오. 예. 단기간 내에 실적이 예. 안 나오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뭐 추가 투자도 받는 거고 그래서 뭐 이제 여러 가지 상장 상태로 이 그 비즈니스를 이제 준비를 하기에는 네. 조금 어렵죠 아무래도. 그럼 로보택시 영역은 글로벌 완성차 메이커들 좀 내로라 하는 데들은 거의 다 한다고 보면 되는 걸까요? 지금 이제 일단 GM 예. 이제 크루즈라는 회사를 인수를 해서 네. 추가로 투자를 받았는데 여전히 컨트롤링 대주 지분을 갖고 있고요. 네. 그래서 그 회사가 일단은 이제 자율주행 진영에서는 네. 이제 웨이모를 제외하고는 네. 가장 많은 이제 주행 거리를 이제 확보한 것으로 나오고 있고. GM의 크루즈가. 네. 그래서 이 업체가 상업화의 형태에 예. 가장 가까운 업체로 지금 지목이 되고 있고요. 그 그다음에 이제 포드 같은 경우에는 조금 이제 후발주자라서 네. 폭스바겐이랑 같이 투자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아르고 AI라는 회사로 이제 폭스바겐이 이제 뒤늦게 이제 지분 참여를 한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다임러랑 BMW는 초반에는 이제 같이 했어요. 여기 이 두 업체들은 보통 같이 해요. 처음에는 자본 투자를 같이 하다가 나중에 이제 깨지는데. 다임러가 그 벤츠의 있는 그룹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네. 예, 그래서 이 두 업체는 지금 각각 이제 각자 노선을 타고 있는 것으로 이제 알려져 있고요. 그래서 현대기아도 사실 이제 이렇게 보면 파트너십을 맺을 수 있는 카메이커가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네. 예,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미국의 대형 부품 업체랑 앱티브라는 예, 곳과 앱티브는 이제 뭐 아실 수도 있겠지만 이제 델파이가 이제 인적 분할해서 생긴 업체거든요. 그 예전에 GM에서 떨어져 나온. 델파이는 이제 예전 GM의 이제 차 부품 사업부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그래서 이제 로보택시도 이제 다들 이제 가열차게 준비하고 있는 거고. 네. 그 특히나 이제 현대 기아차 그룹은 UAM. 맞습니다. 예. 그 도심형 이거 뭐라 표현해? 비행체? 뭐라 도심 항공 모빌리티입니다. 도심 항공 모빌리티. 예. 그러니까 이거 영어 약자 쓰는 것만 익숙해져 가지고 도심 항공 모빌리티. 그 현대 기아차 말고도 다른 완성차 업체들도 해외 카 메이커들이 이런 UAM 같은 거를 또 한다고 하는 데들이 있어요? 지금 이제 GM이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는데 네. GM 이제 상업 생산 일정 2030년 정도로 되어 있고요. GM이. 예. 그다음에 이제 도요타 같은 경우는 이제 지분 투자만 되어 있고 다른 업체들도 아직까지는 대부분 이제 지분 투자 형태로 이제 되어 있습니다. 이제 중국 같은 경우에는 뭐 메이커마다 조금씩 다르기는 한데 네. 아무튼 이제 중국을 제외한 진영에서는 현대 기아차가 가장 빠른 현대 기아차 언제쯤 한다는 거죠, 이게? 지금 2024년 정도부터는 예. 이 UAM이 이제
일반 승객을 수송하는 게 있고 네. 아니면 이제 정말 수송만을 수송. 위한 용도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 용도는 아마 2024년 정도부터 좀 상업화를 최근에 이제 언급을 한 걸로 이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약간 수송 쪽에서 쌓이는 그 데이터들이나 네. 레퍼런스들이 나중에 이제 승객을 이송시키는데도 확실히 좀 도움이 되겠네요. 맞습니다. 네. 그 UAM은 그 중국의 그 이항이라는 업체 있잖아요. 뭐 드론 만들고 네. 승객용 드론 만드는 예. 그 회사 좀 주목을 많이 받았었는데 예. 이 책에 보니까 약간 그 방식은 예. 이 도심항공 모빌리티 쪽으로는 적합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또 지적도 있더라고요. 아, 그쵸. 그 형태로는 사실 이제 장거리를 운행하기는 적절치가 않습니다. 왜 작아서 그런 거예요? 뭐 그렇죠. 무슨- 예. 그래서 갖게 되는 동력이나 아니면 네. 배터리 사이즈나 수직 이착륙을 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토크나 이런 것들이 좀 이제 그 방식으로는 좀 이제 약하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수직 이착륙을 한 다음에 이제 뭐 직진 주행을 해야 되는 건데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그 뭐라 해야 되나 뭐 촬영용 드론 같이 이렇게 네. 그냥 양력을 이렇게만 뜨는 게 아니라 이렇게 네. 떠서 날개가 이렇게 가서 앞으로 그렇죠. 날아가야 예. 되는. 예, 그걸 보고 이제 틸트 로터 방식이라고 예. 하는 건데 음. 지금 말씀하신 이제 드론 형태 아니면은 이제 그 이항이 이제 추구하는 형태로는 도심 내에서는 일부 이송이 가능한데 음. 예를 들면은 이제 도심 보통 지금 UAM 시장은 인터시티가 있고 시티 투 에어포트가 있고 네. 시티 투 시티가 있거든요. 네. 도심 간 이동을 하기에는 좀 적절치 않은 방식으로 보통 구분을 합니다. 네. 나중에 이거는 굉장히 좀 크게 대형화돼야겠네요. 그러려면은 이제 이 주행 거리를 소화해 낼 수 있는 이 그 파워트레인이 필요하거든요. 네. 파워트레인 당연히 엔진이 아닐 거고요. 예. 그러면 이제 배터리로 가야 되는데 배터리로는 아직까지는 무게가 예. 300km 안짝입니다. 지금 허용 가능한 이제 뭐 구현 가능한 이제 거리로는요. 비행 거리가. 그런데 예. 뭐 예를 들면은 이제 왕복도 필요하고 아니면은 그 편도라도 네. 서울에서 부산까지만 하더라도 네. 더 걸리잖아요. 그럼요. 예. 그리고 지금 우리가 보통 시티 투 시티만 얘기를 했지 네. 정말 이제 그 대륙 간 이런 것들은 지금 얘기를 하나도 안 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항공산업 자체가 앞으로는 CO2 규제를 압박을 받게 돼요. 네. 이미 받고 있고요. 네. 자동차 산업과 마찬가지로요. 네. 아직까지 시도를 안 했을 뿐이에요. 음흠. 예. 그러다 보면은 지금 대두될 수 있는 게 결국 수소 연료 전지 시스템입니다. 갖고 결국은- 있는 카메이커가 잘 없어요. 네. 현대차, 도요타를 제외하거든요.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뭐 수소차도 이제 직접 만들고 있고 네. 그 이제 승용차뿐만이 아니라 트럭까지도 하고 네. 있고 그러면 그런 부분에서 UAM에 활용할 수 있는 수소 관련 기술은 어느 정도 다 준비가 돼 있다. 하이브리드 파워트레인이라고 합니다. 하이브리드 예. 파워트레인. 그래서 배터리랑 수소 연료 전지 시스템이랑 같이. 다 들어가요. 예. 그래서 가장 현실 가능성이 높다고 현실화 보시는 건가요? 현실화 UAM 은? 가능성이 가장 빠른 업체들 중에 하나라는 거죠. 원천 기술을 확보를 하고 있는 거고 네. 지금 카메이커들 말고 언급되고 있는 업체들은 전부 다 스타트업입니다. 대부분 FI들한테 네. 자본 투자를 받아서 급하게 시장에 상장한 업체들이 대부분이에요. 거의 스타트업 개념으로 말 그대로. 예. 대부분 양산 아직까지 최소 3년 이상 남은 그렇죠. 업체들이 해본 적도 대부분입니다. 없는. 네. 그런 거 보면 현대차 그룹이 상당히 좀 저평가 혹은 혹평가를 받고 있는 걸 수도 그래서 있겠네요. 좀 이제 장기적인 시각을 갖추신 이제 투자자 분이라면은 네. 이제 이러한 구도를 이해를 하시고 네. 여기서 현대 기아가 갖고 있는 자본력까지 네. 이제 같이 좀 스터디를 해보시면 네. 자본력이라는 거는 이제 기존 사업이 앞으로 좀 잘 되면서 나타나게 되는 캐시플로우 이런 것들을 네. 포함하고 있죠. 네. 그래서 같이 이제 보시면 조금 더 이해를 하시는 데 있어서 경쟁 우위에 있음을 이해하시는 데 있어서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아주 오래전 그 애널리스트 뭐 시작하실 때라든지 그때 봐왔던 현대차 그룹하고는 지금은 비전과 뭐 밸류에이션이나 이런 게 좀 많이 달라진 거예요. 그때는 그쵸. 그때는 사실 이제 전기차 브랜드에 대해서도 크게 고민이 되지 않고 있었던 상황인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대형 SUV에 대해서도 일단은 계획이 없었어요. 네. 예. 그리고 시장에 이제 보시면은 이제 그때만 하더라도 가장 많이 쓰던 단어들 중에 하나가 패스트 팔로워였거든요. 네네네. 예. 그렇죠. 예. 그래서 빠르게 쫓아간다였는데 지금은 그것만으로는 되지 않아요. 예. 그래서 내연기관에서도 경쟁을 해야 되고
전기차에서도 경쟁을 해야 되고 그 외 모빌리티 시장에서도 경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단순히 남이 잘하는 거 따라하는 것 갖고는 되지 않습니다. 지금은 퍼스트 무버라고 불러도 되지 않아요? EGMP도 상당히 빠르게 내놨고 지금 그 플랫폼으로 활용한 네. 아이오닉 5라든지 뭐 EV6 이런 것도 굉장히 빠르게 내놨고. 그래서 보통 말씀하신 이제 퍼스트 무버들이 가장 많이 듣는 소리가 쟤네는 그걸 왜 하는 거야? 시장에 이제 냉혹한 평가를 받죠. 저 비행기 같은 거를 왜 자동차 회사가 하나? 그쵸, 수소차는 사실 아무도 안 하는 것 같은데 네. 왜 하는지 네. 비용만 발생하고 이런 이제 의견들이 초반에 많을 수밖에 없죠. 네. 왜냐 아무도 안 하니까. 네. 네. 근데 그 영역에서 지금은 약간 고개가 끄덕끄덕거리는 상황까지 생각에는 보고 있는 뭐 일단은 내년, 뭐 내후년 시간이 흐르면서 네. 하나둘씩 좀 입증되기 시작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UAM은 사실 미국 이제 항공청이라고 있어요, FAA가. 네네네. 그래서 거기서 이제 그 UAM 운항을 허가를 내주는 시점이 있어요. 네. 지금 이 시점은 2023년 정도로 예상이 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 전까지는 매출이 발생하는 업체가 없는 거예요. 당연히 없겠죠. 예. 예.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뭐 누가 잘하고 못하고에 대해서 판단할 여지가 뭐 판매 대수라든지 실적이라든지 이런 걸로는 이제 안 나오질 않고요. 조금 더 깊게 들여다 봐야 되죠. 사업의 진행 상황을 봐야 되기 때문에. 그때 되면 재밌어지겠다. 지금 예. 커버하는 부분이 어디까지 있을까요? 지금 커버리지하는 영역. 저는 뭐 자동차만 담당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UAM은 앞으로 이제 현대차를 커버하면서 사실 저도 조금 더 스터디가 인덱스하게 필요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요게 궁금한 게 그거예요. 그러면 현대기아차를 바라보는 밸류에이션 측면에서도 조금 달라져야 되는 것 아닐까? 그냥 우리는 지금까지 그냥 완성차 제조업체 앞에 이제 도입부에서도 그 1부 때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예. 그래서 그러니까 전월에 차 몇 대 팔았는데 전년 동월 대비 몇 대 늘어난 건데 계속 이것만 카운팅하고 있었던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앞으로는 우리가 이걸 좀 발상도 좀 달리 가야 될 테고. 그렇죠. 그런데 이제 일단은 이제 기존 자동차 산업이랑 네. 이 UAM 산업이랑은 일단은 애플 투 애플이 아니기 때문에 네. 초반에 이것을 즉각적으로 동일선상 밸류에이션을 적용하기에는 자동차 회사가 이제 영업이익률 8%에 PER 12배를 받았는데 네. UAM의 이제 퍼스트 무버니 갑자기 16배를 받아야 된다라는 로직을 세우는 게 일단은 모든 대중이 받아들이기에는 이제 일단 몇 가지 매트릭스가 있어야 돼요, 사실. 예. 그것은 측정할 수 있는 이제 실적이라던가 네. 아니면은 구분 지을 수 있는 이제 뭐 랭킹이라던가 네. 이런 것들이 이제 최소한도의 그런 수치들이 필요한데 네. 아마 2022년이라고 해서 당장 나타나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나둘씩 이제 나타나기는 하겠죠. 근데 이런 것들이 이제 현대차가 정말로 경쟁 우위에 있구나라고 이제 좀 뚜렷한 근거들이 나타나기 시작을 하는 거는 이런 거죠. 아까 또 이제 제가 전기차에서도 말씀드렸는데 네. 진입과 생존과는 별개다라는 거였잖아요. 네.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두드러지는 시점은 아마 또 이제 좀 이제 시간이 어느 정도는 이제 소요가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그 현실적인 조언을 해주시네요. 예. 그냥 막 무턱대고 좋다 막 이제 더 꿈을 가져야 된다 막 이런 거는 아니고. 예. 근데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 내년 내후년 조금 더 롱텀하게 이제 바라보면 네. 기본적으로 프로그레스는 이제 그 진행 상황들은 앞으로 계속 좀 더 뚜렷해질 것으로 이제 보고 있고요. 그 사업 환경 자체가 네. 미국에서 시작을 해야 돼요. 가장 그 정부 주도하에 네. 이 사업을 밀어주는 국가는 이제 미국입니다. 네. 그다음에 유럽. 그래서 한국 같은 경우도 KUAM 이제 조성이 됐는데 네. 아마도 이제 그 미국이랑 유럽 시장에서 진행되는 이제 그런 이제 보고. 규정들을 네. 이제 확인한 다음에 약간 후행적으로 이제 나올 것 같아요. 아하, 좋네요. 그리고 그 LG전자는 이제 커버리지 하지 않으실 텐데 약간 마그나라는 네. 그쪽 측면에서 보면은 LG 마그나 이 파워트레인이라는 이제 합작법인을 네. 만든 거잖아요. 여기는 그러면 이제 향후에 좀 어떤 비전이 있을 거며 뭐 국내 완성차라고 해야 될지 아니면 이거 LG전자 측면에서만 봐야 될지는 모르겠는데 어떤 좀 효익을 가져다 줄 수 있을지도 좀 말씀 부탁드립니다. LG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국내 알려진 바로는 이제 GM 자동차와의 이제 관계가 굉장히 좀 오래됐고 근데 하지만 거기까지예요.
그 외에는 사실 다른 자동차 업체들은 기본적으로 전동화를 많이 시도하지도 않았고 네. 또는 자체적으로 부품 회사를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네. LG전자 크게 수주를 한 부분은 사실 이제 GM이 가장 많았습니다. 네. 그래서 LG전자 입장에서는 수주 저변을 크게 확대해야 될 네. 니즈가 굉장히 크죠. 그러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네. 그래서 시간을 사야 돼요. 시간을 사야 된다라는 시간을 거는 사야 된다. 예. 시간이 왜냐하면은 네. 신제품을 개발해서 예를 들어서 벤츠의 E클래스 후속 전기차의 발주에 참여를 해요. 네. 떨어져요. 그럼 6년 후, 7년 후에 다시 재시도를 해야 돼요. 어떻게 기다립니까? 네. 네. 그렇죠? 네. 네. 모든 게 다 그래요. 그래서 모든 차 왜냐면 다 아무리 빨라도 다 6, 7년이에요. 그죠. 네. 한 모델이. 네. 그래서 정식으로 이 유럽의 대형 메이커에 이 의미 있는 볼륨을 공급하는 서플라이어를 등록이 되려면 너무 오래 시간이 걸리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합작을 해야 돼요. 그들과 이미 비즈니스 관계가 있는 네. 곳이라. 그게 이제 마그나가 된 거고. 그래서 마그나 같은 경우도 일단은 이제 엔진을 만든 메이커는 아니지만 어쨌든 이 전동화의 그 시장에 진출하는 데 있어서는 엄청난 니즈가 있거든요. 네. 그런데 자기들이 하는 건 이제 티어원 업체다 보니까 네. 부품을 하나하나 다 만들질 않아요. 아하. 공급받아서 공급받아서. 이제 시스템을 해요. 시스템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들은 이제 이 구동 모터 모듈을 이제 하는 비즈니스를 기본적으로 하고 있고 네. 구동 모터를 LG전자가 애초부터 단품을 합니다. 예. 그래서 둘이 이제 비즈니스 니즈가 맞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이 구동 모터 시스템이라는 거는 이제 하나의 그 모듈을 이루게 되는데 네. 지금 대부분 이제 다 이 전기차로 가게 되면서 부품들을 하나씩 다 간소화하거든요. 예. 단순화시켜요. 모듈화시키고. 네. 그래서 예전에는 모터 따로, 그 다음에 이제 인버터 따로, 그 다음에 감속기 따로 이렇게 있었는데 네. 오늘날의 전기차 플랫폼들은 이런 것들을 다 하나의 이제 시스템으로 만들게 됩니다. 모터, 인버터, 감속기까지 다 맞습니다. 하나로. 예. 그게 이제 LG 마그나 합자사가 하는 일입니다. 거기서 이제 LG전자는 생산 능력은 있는데 고객사가 아직 이제 많지가 않고 네. 마그나 같은 경우에는 모든 메이커가 다 고객사거든요. 약간 너무 디테일하게 들어온 것 같아서 좀 죄송하긴 한데 마그나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이제 모든 고객사가 다 모든 완성차가 이제 고객사다 이렇게 네. 말씀해 주셨는데 그러면 마그나 혼자 하는 거랑 LG전자랑 같이 하는 거랑 약간 그 안에서 충돌되는 약간 그런 비즈니스는 없을까요? 그런 비즈니스가 있다라고 보기에는 예. 이 산업 자체가 굉장히 초기 단계죠. 아하. 예. 이게 다 전기차만을 전기차. 위한 거잖아요. 네. 보시면은 충돌이 있더라도 네. 이 정도면은 이제 안고 갈 수도 있는 겁니다. 지금 전 세계에서 전기차 판매 비중이 이제 3% 정도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충돌이 그렇죠. 있어봤자 네. 굉장히 미니멀한 부분입니다. 어차피 마그나도 네. 기존에는 다 내연기관 위주의 부품 사업이었을 테니. 내연기관 전용 부품을 했다라는 건 아니고요. 네. 내연기관 차량이 압도적으로 많을 수밖에 없죠. 그렇죠. 예. 대수로 봐도 그렇고. 예. 그렇죠. 이야. 오늘 그래서 이게 되게 좀 기술적인 디테일까지 많이 들어갔는데 네. 굉장히 긴 시간 녹화를 했네요. 아, 하다 보니까 약간 좀 목소리도 갈라지는 게 느껴져가지고 더 붙잡고 있을 수가 없어가지고 책을 더 자주 쓰입시오. 자주 나오시게. 농담이고. 그래서 오늘은 이제 다 하지는 못했고 이제 지금 모빌리티에 투자하라 이 베가북스에서 나온 이베스트 투자증권 유지웅 연구원의 신간을 가지고 요 책 이야기 한 반에 반 정도 한 것 같고 그래서 전반적인 자동차 산업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오늘 너무 긴 시간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아유, 예, 감사합니다. 예, 예, 나중에 예. 또 한번 네,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럼요. 예. 예, 고맙습니다. 네. 아유, 고생하셨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